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피의자 22년 만에 구속입니다. 자,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이모 변호사 살인사건. 22년간 범인이 잡히지 않아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자,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김모 씨가 지난 21일에 구속이 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어떤 사건인지 좀 간단히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건은 지난 1999년 11월 5일 그 새벽 시간에 이 40대인 이 이모 변호사가 제주시 소재의 한 아파트 입구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칼에 찔린 채 발견된 아주 끔찍한 사건인데요. 당시 경찰은 이 인력을 총동원해서 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고요. 결국 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지금까지 22년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겨진 그런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구속된 피의자 김 씨, 피의자 김 씨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예, 일단 김 씨는 실제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 피해자인 이 변호사를 이제는 살인하도록 동료에게 지시한 살인 교사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 씨의 범죄 혐의가 드러난 계기가 황당하게도 방송 출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 김 씨가 작년 6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을 해서 자신을 조직폭력배인 전 유탁파 행동대원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 10월 이 두목인 백모 씨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고 이 동갑내기인 손모 씨에게 이모 변호사를 살해하도록 교사를 했다라는 주장을 방송 인터뷰에서 한 겁니다. 물론 모자이크 처리해서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방송을 타면서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시작했고요. 지난 4월 살인 교사 혐의로 김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지난 6월에 불법 체류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가 됐고 지난 18일 국내로 강제 송환이 된 겁니다. 자, 방송까지 출연을 해가지고 죄를 자백을 한 건데 이제 와서 양심의 가책 때문인 것 같지는 않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일단 간단합니다. 이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방송에 출연했다라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 김 씨가 이 공소시효를 잘못 계산한 겁니다. 일단 이 사건은 1999년 11월 15일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살인죄 공소시효가 원래 25년이었으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2014년 11월 15일 0시에 이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범인을 알아도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 씨 역시도 2014년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을 보면은 범인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은 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경찰이 김 씨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2014년 11월 15일,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해외로 출국한 기간이 최소 8개월 이상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최소 8개월은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2014년 11월 15일부터 8개월 뒤인 2015년 한 8월 이후에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변수가 발생한 게 바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소위 태안이법이 2017년 7월 3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2015년이죠.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거죠. 결국 2015년 7월 31일 기준으로 하면은 이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8월 이후에 이 김 씨의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태안이법 적용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공소시효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완성된 줄 알고 뒤늦게 진실을 밝히는 척하며 유족들에게 뭔가 좀 대가를 바랬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런 꼼수가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제 완전히 폐지가 된 겁니까? 그러면 지금? 예, 맞습니다. 2015년 7월 31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하루라도 남아 있으면은 그 사건들은 다 이제는
네, 그 공소시효 자체가 아예 폐지됐기 때문에 죽을 그렇군요. 때까지 찾아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뭐 자칫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될 뻔했는데 뒤늦게나마 수사의 실마리를 찾아서 너무 다행인데 앞으로 그러면은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일단 김 씨가 방송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급선무로 보이는데, 하지만 이 김 씨에게 범행 지시를 했다는 당시 두목 백 씨, 그리고 실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손모 씨 모두 지금 사망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는 또 확인하고 뭐 또 수사를 하기가 좀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네. 앞으로 김 씨가 직접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다각도로 이 사건을 원점부터 수사해 진실을 아마 꼭 밝히겠다라는 게 수사기관의 입장인데요. 일단 구속영장이 나온 만큼 또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확인이 된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두 번째 이슈는 중개 수수료 개선안 확정, 10월부터 반값 복비입니다. 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0일에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은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이 최대 절반가량 낮아질 걸로 보이는데, 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죠? 예, 정부가 이 매매 6억 원 이상 그리고 임대차 3억 원 이상에 대해서 이 중개 수수료 상한율을 이제는 인하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춰준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매가액 6억 원부터 9억 원 사이는 기존에 이제 최고 수수료율이 0.5%였는데 0.1% 낮춘 0.4%로 이제 상한을 낮췄고요. 예. 그리고 9억 원부터 15억 원 사이의 구간은 기존의 한 개에서 총 3개 구간으로 세분화했고요. 또 15억 원 이상 최고 구간을 별도로 신설해서 이 거래 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 부담 그 급증을 이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현재 9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최고 0.9%가 그 수수료율이었는데요. 이제는 9억 원부터 12억 원 사이는 최고 0.5%, 그리고 12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는 최고 0.6%, 그리고 15억 원 이상은 최고 0.7%로 이제 변경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6억 원 이상은 최고 0.8%에서 이것도 좀 세분화됐는데요. 6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는 최고 0.4%, 그리고 12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는 최고 0.5%, 그리고 15억 원 이상은 최고 0.6%로 또 인하가 됐습니다. 예. 이번 개선안이 오는 10월부터 전국에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 기준대로 한다면 일단 10억 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그 중개료 상한선이 현재는 900만 원인데 이제 500만 원으로 한 절반 정도 줄고요. 또 임대차 거래는 또 6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기존 48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또 대폭 낮아집니다. 자, 이번 정부 발표를 두고 어제도 이제 저희 출경돼서 좀 다뤘었지만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업계의 반발이 또 상당한데요. 정부가 그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의 책임을 중개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단체 행동도 예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 정부 들어서 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억 아파트가 이제 저렴한 축에 이제 들게 되는 그런 이제는 좀 황당한 상황이 벌쳐졌는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서민들의 부동산 중개료에 대한 이제 부담 역시도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최근에 이제 공인중개사학원 홈페이지를 찾아보면은 한두 건만 해도 1년치 연봉을 번다. 라는 홍보글로 이 수강생을 모집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물론 공인중개사분들이 자신이 노력해서 집을 구해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거니까 물론 억울한 면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실물 경제는 어려운데 집값만 계속 오르면서 이제 중개료로 한 달치 또는 몇 달치 급여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예. 결국 이렇게 여론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수수료 감축을 주도하게 된 건데요. 물론 집값이 오르면서 관련 세금도 올랐는데 정부는 왜 중개 수수료만 가지고 뭐라 하냐? 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지만요. 사실 세금은 공적인 영역이고 또 중개 수수료는 사적 경제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중개사 분들도 좀 그런 뭐 이해는 되지만은 전체 경제 또 국민들의 여론 또 국민들의 경제 가계 부담을 좀 생각해서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공적인 영역도 좀 인하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게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한두 건만 해도
1년치 연봉을 번다. 이런 홍보 글이 괜히 예. 나온 건 아닐 텐데 예.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